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지독한 수전노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공지 올립니다. 집안에 노인이 계신데 편찮으십니다. 어쩌면 요 며칠 사이에 큰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주 정도 업로드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생이라는 만석군이 일제강점기 때 경상북도 경산에서 살았다. 만석군인 이 사람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의 수전노였다. 돈이란 게 쓰기 위해 버는 것인데 오직 벌어서 지키기에만 골몰한다면 돈의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돈은 모으는 것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이런 말은 김노인에게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였다. 노인은 모기가 물면 끝까지 따라가 잡아서는 모기 다리에서 자기 피를 빨아먹을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아마 김노인은 감기에 걸려도 감기를 제 것이라 여겨서 절대로 남에게 옮기지 않을 것이다. 노인이 젊었을 때 이야기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소녀를 보게 되었는데 입이 엄청나게 작았다. 얼마나 작은지 자세히 안 보면 입이 아예 없는 줄 여길 정도였다. 저런 여자는 아마 거의 먹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혜생은 그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청혼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낙했다. 그래서 희낙낙거리며 결혼했는데 아뿔싸. 여자는 대식가라 밥 세끼 말고도 하루 종일 무언가를 우물거리며 먹었다. 혜생은 땅을 치며 후회했다. 하지만 이를 어쩌나. 이미 엎지른 물인 것을. 김노인이 얼마나 인색했는가 하면 어쩌다 밥상에 쌀밥이나 고기 반찬이라도 올라오면 그날은 온 집안 식구가 가장인 김노인의 호통을 듣고 혼쭐 났다. 보리밥을 해라. 쌀밥만 먹다가는 집안 망한다. 게다가 고기라니 집안 망해 먹으려고 작정했나? 이것들아, 거듭되는 꾸중과 욕설에 견디다 못한 식구들은 밥을 지을 때 쌀 위에 보리쌀 한 사발을 얹어 노인에게는 보리밥과 된장 반찬으로 독상을 차려주고 자기네들끼리만 숨어서 따로 쌀밥과 고기 반찬을 먹었다. 그러니 미련하게도 가장이어 노인인 김혜생만 평생을 두고 보리밥에 된장만 먹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참으로 어리석고 벽창호 같은 인간이었다. 가끔 돈을 빌리거나 소작을 붙이려는 사람들이 노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노인은 아무도 모르게 사랑채 다락에다 숨겨놓고는 혼자서만 먹었다. 숨겨놓은 지 오래되어 음식에서 곰팡이가 피거나 구더기가 생기고 그 냄새가 사랑방 밖에까지 퍼져도 썩으면 뒷간에 갖다 버릴지언정 아내와 아들, 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팡이를 짚고 뜰로 내려와 고방을 점검하는 것이 하루 중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고방 속을 훑어보고 물건이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으면 기쁨에 못 이겨 빙그레 웃으면서 고방문을 잠갔다. 김노인은 전답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와 현금도 많았다. 돈은 많았지만 쓸 줄은 모르고 움켜쥐고만 살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돈을 주는 법이 전혀 없었다. 아무리 애걸하고 졸라대도 소용이 없자 부인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기도까지 해보았지만 통하지 않았다. 천지신명님, 우리 집 영감에 저 많은 돈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노인은 비웃었다. 웃기지 마라. 아무리 치성을 들여봐라. 소원대로 되는지 믿을 걸 믿어라. 나는 돈이 좋고 땅이 좋다. 왜냐고 돈이나 땅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뿐만이 아니었다.
김노인은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며 다녔다. 이상하게 여긴 주위 사람들이 자세히 들어보면 모두가 금전에 관한 것뿐이었다. 김가놈에게는 쌀 2가마니를 빌려주었겠다. 분명코 2가마니를 빌려주었겠다. 가을에 이자를 쳐서 받기로 철석같이 약속하고 금싸라기 같은 아까운 쌀을 빌려주었겠다. 쌀 2가마니를 빌려준 김가놈, 그 김가놈한테서는 추수가 끝나면 쌀 3가마니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신난다. 2가마니를 빌려주고 3가마니를 돌려받는구나. 또 무슨 독백을 하는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면 아랫마을 소작인 박가놈이 있지. 가만 보자. 박가놈한테서는 나랑 열솜을 받아야 한다. 오랫동안 소작료를 올리지 못했으니 올해는 올려야 한다. 올려야 한다. 올려야 하고 말고 여부가 있나? 김노인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란 아래 위로 꽉꽉 막힌 채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융통성이란 손톱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무슨 수단이나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으니 저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그런 김노인에게 어느 날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죽음을 예감한 김노인은 전답은 가지고 가지를 못해도 평생 모아두었던 돈은 가지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돈이 안 통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승에서도 통했으니 저승에서도 마땅히 통할 것으로 생각했다. 세상과 하직할 시간이 다가오자 몸값 속에 넣어두었던 100원짜리 지폐로 된 10,000원 뭉치를 3개 꺼내어 2뭉치는 양손에 하나씩 움켜쥐고 한 뭉치는 입에 꽉 물고 죽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100원은 무척 큰 돈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꿀 거금 3만 원을 김노인은 저승으로 가져가고자 한 것이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물고 움켜쥔 돈을 빼내려 했지만 워낙 억세게 물고 틀어진 까닭에 빼낼 수가 없었다. 자식들은 시신을 향하여 울고 절하며 사정사정했다. 아버지, 제발 부탁입니다. 인제 그만 돈을 놓으세요. 노인은 악물고 틀어진 뭉칫돈을 놓을 줄 몰랐다. 그러니 3일장에서 5일장으로 또 9일장으로 늘어났고 마침내 장지로 가야 할 날이 왔어도 사태는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난감한 경우에 내몰린 자식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제로라도 돈을 빼내야 한다. 돈까지 묻을 수는 없다. 그러나 돌덩이처럼 싸늘하게 굳어진 악문잎과 쇠갈퀴처럼 딱딱해진 10개의 손가락은 자식들이 풀 수 없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굳어진 입과 손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자식들은 섬뜩한 결정을 내렸다. 톱을 사용하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3만 원이라는 거금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3만 원이라는 거금을 물고 들고 있는 시신을 그대로 매장했다는 소문이라도 떠도는 날에는 누군가가 파묘하여 도구를 감행하리란 것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만은 안 된다. 자식들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리하여 자식들이 톱을 들고 이미 죽어 싸늘하게 식은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하는 폐륜이 벌어지고 말았다. 톱으로 죽은 아버지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자 돈뭉치 2개가 굴러떨어졌고 이어서 죽은 아버지의 턱을 자르자 마침내 죽은 아버지가 토해내듯 돈뭉치 하나가 마저 떨어졌다. 살아생전에 돈의 노예 같은 삶을 산 것으로 인생이 끝났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치겠지만 부친의 시신을 상하게 한 죄를 평생 짊어지고 자식들이 살아가게 만든 아버지의 죄는 어떻게 하며 또 톱을 들고 부친의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돈뭉치를 탈취한
자식들의 불효 문제는 어떻게 하나?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수경 선생이 편저한 책 불보살 영엄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간송미술문화재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중부매일, 조혁연 기자의 기사, 귀신 신하락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일간 경기에서 자린고비의 정신,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키즈현대,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화의 흥부와 놀부, 새집중욱은 편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부자 구두쇠 이화진의 집터가 호수로 변한 고성 화진포와 지역의 문화, 충주 조륵의 묘에 세워진 자린고비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G트리, 러브픽, 클리바트 코리아, 프리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월, 수, 목, 금, 일요일에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